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24시간 동안 2,500만 파이가 움직였습니다. 활발한 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파이코인이 매일매일 뭔가 소식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파이코인의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파이코인이 뭔가 가격적으로 많이 안 올랐지만 그런 인기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 매일 뭐 검색이나 이런 순위들, 트렌딩 순위 보면은 10등 안에 드는 건 기본이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는 파이코인 자체가 그렇게 나쁜 뭐 메리트가 없는 그런 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으면서도 또 없다라는 해석이 될 텐데 일단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뭐 시장의 주요 뉴스를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부활절 기간 중에 휴전 명령해가지고 나와 있죠. 어떤 형태의 공격적인 행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19일 18시부터 21일 00시까지 부활절 휴전을 선언한다 해가지고 돼 있죠. 사실 과거에 코인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원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뭔가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게 했던 이런 악영향들이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는 휴전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이런 내용들 상당히 또 의미심장하죠. 근데 그 기간은 3일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다음 내용 보면 분석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손실 조정폭보다 크다고 해서 약세장 초기 상황과 유사하다는 내용이에요. 비트코인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의 경우 대체로 수익을 보고 있지만 고점 부근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주소들이 장기 보유자로 전환됨에 따라 손실 수준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 이걸 나중에 파이에 빗대어 보면요. 여러분들 0.4, 0.5, 0.6, 0.7 요런 가격에 샀던 사람들은 당연히 시간이 지났을 땐 수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수익이 마이너스가 된 일은 없겠지만 새로 또 오는 사람들 높은 가격에 샀던 3달러, 2달러 뭐 이렇게 샀던 사람들은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건 초반에 사는 게 무조건 좋다는 아니에요. 신규 상장주는 신규 상장 코인들은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 보면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 20만 달러 도달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에서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주봉 차트 기준 지난해 고점인 7.2만 달러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12에서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조건이 좋다면 2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조정이 발생한다면 지지 가능성은 미지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리테스트 되지도 않았다. 7.2만 달러 구간. 만약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그 구간을 지켜내는 세력은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 뭐 어쨌든 지금 코인 시장이 그나마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내용 보면 뭐 이동 통계 가지고 좀 나오죠. 4월 19일까지의 그런 이동 통계를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약간 업데이팅이 느리기도 한데 뭐 18, 19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은 되고 있었다. 전날만 해도 342만 개였다라는 거 우리는 좀 참고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거래 금액에서 1317만 6248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OKX 거래소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네요. 뭐 총 가치로 보면은 24시간 동안 최근 100개의 거래에서는 2500만여 개의 파이가 이동이 됐었다. 왔다 갔다 됐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그만큼 진짜 활발하게 파이가 거래되고 있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시간 전 대규모 거래에서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대규모 거래 지금 수수료 0.01파이 되어 있고 보면은 이게 이제 그거래요. 아까 1317만 6248파이 돼 있죠. OKX 거래소로 이동했다.
수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보면은 사용 가능한 잔액이 아직도 4059만 파이가 남아있어요. 야, 이건 도대체 이만큼 가지고 있으려면 얼마나 부자여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여기 보면은 달러의 가치로만 해도요, 여러분들 거의 무슨 코어팅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2635만 6301 파이라고 돼 있어요. 와, 이거 거의 그냥 달러의 가치로 하면요, 여러분들 몇백억 단위네요. 몇백억 단위. 완전 큰 손인데요. 아마 코어팀의 지갑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다음 보면 뭐 고래, 상어, 돌고래 돼 있는데, 일단 상어의 수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디로 간지는 좀 알 수는 없고. 다음 봅시다. 크립토 버블 시장에서 일단 파이가 4.1% 올랐다라고 돼 있는데, 순위로 봤을 때는 25위에서 크게 변화하는 건 없었다. 그렇죠? 0.6483달러라는 거 지금 확인이 가능하고요. 들어서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64886 돼 있는데,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다만 그 공지가 떴을 때 0.61달러라는 요 가격쯤에서 뭔가 새로운 공지, 이거 언제 4월 19일이죠. 4월 19일 새벽에 공지 떴을 때 이후로 좀 많이 올라간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 5%, 4%이 정도 가량 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지금 432.7만 팔로워에 이제 의미가 좀 무색할 만큼 하여튼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 도지코인하고 4만 명 차이 나고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씨 역시도 그대로 팔로워가 있고. 이제 어제 사실 이 공지 내용, 파이코어 팀의 공지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자, 네트워크는 이미 1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마이그레이션 했다. 1200만 명 이상이 마이그레이션 됐고, 그리고 KYC 및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 업계에서 이미 달성한 확장성이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조건이 1000만 명으로 설정이 되었을 때 적시에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과 메인넷의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포함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픈 네트워크 출시 이후에도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상을 했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10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KYC 인증을 받은 사람이 1900만 명이면 그 900만 명에 대한 격차를 계속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 게 코어팀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예상을 했다라는 건 좀 그렇긴 하네요. 불보듯 뻔한 결과였는데. 그래서 최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대기열에 있는 파이오니어의 초기 마이그레이션 완료, 그리고 추천 보너스를 포함한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지속적인 주기적 마이그레이션.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두 글자로 줄여서 보상이에요. 보상. 채굴을 여러분들이 한 거, 지금까지는 순수한 채굴 양만 나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뭐 레퍼럴 보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죠. 그런 보상들, 요거에 대한 게 준다는 건데, 도대체 언제, when이라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 또는 대략적인 기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약 없는 약속이 될 수 있고, 지난 메인넷에 비춰봤을 때는 지난 메인넷도 그나마 좀 대략적인 일정, 뭐 22년 이후에 또는 22년에 또는 그 이후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뭔가 그 이후라는 게 선택돼서 3년 뒤인 2025년에 메인넷이 됐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때는 이게 정확히 언제 된다라는 이런 문구가 없어서 살짝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파이투고에서의 내용이 좀 있는데, 자 보시면 여행과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파이로 뭔가 결제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KRC 인증받은 사용자는 1800만 명이 넘는다. 상당수는 파이를 사용할 곳을 찾는 여행객인데,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게스트 해가지고 모든 거래는 신원 확인을 뒷받침한다. 기아의 호텔은 익명의 투숙객이나 가짜 계정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실제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환영한다. 은행이 없으면 국경도 없다. 해외 수수료 없고 신용카드 처리가 불가능하다. 파이 지갑에서 예약까지 깔끔하고 빠른 거래가 된다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일단은 요게 좀 더 현실화되려면 파이가 상용화가 많이 돼야 돼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상용화가 됐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뭐 파이투고는 일단은 메인넷 뭐 이렇게 앱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로 여행을 가는 횟수 경우 얼마나 드물까요? 왜? 파이의 가격이 저렇게 낮은데 여러분들 저럴 것 같으면 돈으로 가는 거나 뭐가 다를까? 그냥 물량만 넘겨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싼 가격에 산 사람들 또는 비싼 가격에 샀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봅니다. 다만
무료로만 여러분들이 채굴을 해서 나는 저거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것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한편 뭐 이런 글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이 컨센서스 2025 후원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분산형 공간에서 혁신을 주도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강조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지금 보면 니콜라스 씨가 이 행사에 연설을 할 예정이다. 분산 시스템에서도 스탠포드 학위를 취득했다 해가지고 통찰력 공유할 예정이고, 25년 2월 메인넷이 됐다. 그리고 콘센서스 2025에 초점이 된다. 자,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개발자, 투자자, 정책 입안자와 협력을 해서 협업을 촉진하고 파이 암호화폐 유용성을 보여줄 것이다. 7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컨센서스 2025의 존재감은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라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거대 포럼에서 나오는데 가격이 낮은 몇 세트의 거래가 되면은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것도 공감은 하지만 결국에는 코어 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이 가격적인 부분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댓글을 몇 개 보면 우리가 왜 다단계 사기꾼 소리를 들어가면서 5년을 끌어왔는데 재벌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불안정한 매수력을 보태야 되나요? 지독한 배신감과 실망을 안겨준 애한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 개어이 없네. 니콜라스가 그쪽뿐만 아니라 파이오니어들 부자 만들어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다들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지, 안 그런가요? 파이코인이 비쌌어도 이런 소리 했을까? 그리고 파이오니어 대표자인가요? 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랄까 기대감을 누군가는 많이 실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이 오를 것이다. 비싼 가격에 될 것이다. 가령 뭐 이런 분도 있었죠. 파이코인 앞으로 6개월 뒤면 어떻게 된다? 1000만원 간다. 6개월 뒤인 지금은 0.6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실어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 책임져야 됩니다. 왜? 되지도 않을 거를 갖다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각 인플루언서들은 몇 달러 몇 달러 몇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딱 1달러 얘기하잖아요. 파이는 1달러일 것이다 얘기하면 돌 던지고 욕하던 시절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 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시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격은 시장이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백날 3전이 뭐 1000만원 갈 거다, 500만원 갈 거다, 또는 뭐 지금 6만원, 뭐 7만원 한다고 해도 그게 200만원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외친다고 한들 GCV처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고, 다만 파이코인이 하나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 그죠? 포기하지 않고 잠수를 타지 않고 계속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잠수하고 먹튀하면 큰 이슈가 될 게 분명하니까요. 자, 아무튼 뭐 이번 시간 여러 가지 내용들 보는데 만트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보면은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얘기하면서 OM의 가격을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지금 보면 뭐 상승 삼각형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상승 삼각형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거 그리기 나름이에요, 그죠?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냐면 봐봐요. 자, 쭉 그리기 나름이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 만트라 가격 분석. 이게 여러분들 괜히 공포감만 실어주는 거예요, 사실. 가격 분석 의미 없어요. 결국에는 가장 잘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건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또는 여러분들이 돈이 되면 그건 좋은 코인, 돈이 안 되고 돈을 까먹으면 그건 나쁜 코인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 다 똑같아요. 투자든. 결국에 여러분들 이 파이 네트워크 열심히 채굴 했던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들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돈 좀 벌고 용돈벌이 하려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 자유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파이코인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예전만큼. 그냥 내가 열심히 채굴 하면서 파이 모으고, 그리고 또 투자하실 분들은 싼 가격에 사서 그냥 존버하고, 그리고 고이용 고베이팅 하고 싶다. 그럼 선물 거래하고, 약간 이런 식의 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각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 파이코인이 좀 오래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니까 열심히들 여러분들도 채굴 하시면서 좋은 소식들만 한번 기다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